네, 안녕하세요. 주고생입니다. 고려아연 아마 마지막 편이 될 것 같은데, 이제 세 가지 신성장 분야 중에 하나인 신재생 에너지 분야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작년에 공부할 때쯤만 하더라도 2차전지 소재에 대해서만 좀 집중해서 공부를 했었는데, 여기 두 번째 보시면 태양광, 풍력, 수소, 신재생 에너지 사업도 중장기 성장 동력으로 투자하고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이좀그 알파카 이코노미아님께서 좀 추가적으로 디테일하게 팔로우를 해주셔가지고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양광이랑 수소 사업 등 신재생 에너지 분야에 적극적으로 투자 진행하고 있고요. 동사가 현재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호주 자회사 SMH를 통해서 신재생 에너지 위주 투자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SMH는 고려아연의 제3자 유상증자 배정 방식 통해서 3,800억가량을 조달했습니다. 그러니까 고려아연이 SMH의 제3자 배정으로 3,800억을 현금을 출자를 했습니다. 근데 이 3,800억으로 뭐 할 건데? 라고 했는데, SMH의 손자 회사인 아크에너지가 있는데, 이 아크에너지의 유상증자 금액으로 이용이 됐습니다. 이 아크에너지는 도대체 왜 이 금액이 필요했을까라고 봤더니, 호주 신재생 에너지 업체인 에퓨런을 인수했다고 합니다. 즉, 고려아연에서 SMH를, SMH를 우리가 보유를 했죠. 100%. 그래서 고려아연에서 SMH로 넘어가서 SMH 손자회사인 아크에너지가 있고, 이 아크에너지가 신재생 에너지인 에퓨런을 인수했다고 합니다. 좀 복잡하긴 한데, 결국에는 그냥 돈 출자해서 에퓨런을 인수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에퓨런은 호주 최대의 종합재생에너지 기업으로 최대입니다.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 개발 인허가, EPC, 운영성, 그리고 모니터링 등 이런 신재생 에너지 생산과 관련된 모든 업무를 진행하는 기업이라고 합니다. 예, 공시 냈고요. 20배 천만 시간 평균 3,600억 정도 이 표는 인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호주 내 자회사의 전력 필요량 대부분을 신재생 에너지를 활용하는 계획하고 있는 것과 동시에 장기적으로 수소 사업도 본격화해서 호주에서의 잉여 전력을 바탕으로 그린 수소랑 아모니아도 생산을 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워낙 이게 대규모 프로젝트고 또 장기간 시간이 걸리고 기술 발전도 필요하기 때문에 당장 이제 매출액이나 뭐 실적이 찍히지는 않겠지만은 중장기적으로 좀 성장성이 있는 부분이다라고 관심 있게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수소 사용량이 글로벌적으로도 급증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이 투자는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이제 중장기 성장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작년에 이 고려아연을 투자를 할 때 이 재활용 분야에 좀 꽂혀가지고 투자를 했었어요. 리사이클링 분야인데, 이게 자회사 100% 투자를 했어요. 이게 페달 포인트라는 100% 자회사를 통해서 미국 전자 폐기물 재활용 업체 이그니오 홀딩스를 인수금액 4천억 정도 주고 지분율 73%로 인수를 했고요. 그 다음에 국내 제강분진 재활용 업체인 GSDK를 한 1,000억 원 주고 인수를 했습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인수를 했을까 봤더니 미국의 이그니오 홀딩스는 전자 폐기물 같은 거 있잖아요. 뭐 폐배터리라든지 뭐 폐기물을 수거 파쇄해서 중간재를 판매하는 도시강산 기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우리가 다 쓰고 남은 그 전자기기에서 나오는 폐기물을 바탕으로 구리 정강을 추출하는 기술이나 그 구리, 금, 은, 납 이런 걸 추출해서 판매하는 사업을 하고 있고요. 이그니어도 계속 증설을 하려고 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더 나아가서 동사는 제강 분진 재활용 산업이 또 있는데 굉장히 복잡하죠. GSDK라는 우리나라 국내 회사인데 이 제강 분진으로 도대체 어떻게 할 거냐 했을 때 우리 제강사 있잖아요. 주요 철강 업체. 철강 업체가 제품 생산할 때 전기로에서 분진이 나온다고 합니다. EAFD라는 분진이라고 하는데 이 분진이 아연, 철, 분말 등 중요 자원뿐만 아니라 납, 순, 중금속 물질이 포함되어 있어서 이걸 무조건 이제 의무적으로 처리를 해야 됩니다. 환경법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그 제강 분진에 포함되어 있는 중금속 물질을 분리하는 데 필요한 그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GSDK고요. 그래서 이 동사의 자회사 중에 또 ZOC라는 그 회사가 있는데 제강 분진을 수거하고 이를 토대로 GNO라는 아연 원재료를 뭐 추출을 해서 고려아연에 또 이렇게 판매를 한 다음에 다시 산화철을 만들어서 처광업체에 납품을 한다고 합니다.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자세히 설명 드릴게요. 우리 제철 산업이 있잖아요. 포스코나 현대제철 같은 전기로가 있는 회사에서 그 제품을 만들게 되면 제강 분진이 나와요. EAFD라는 그냥 분진이라고 할게요. 그거를
여기 보시면 GSDK라는 회사가 100% 자회사로 인수를 했잖아요. 그 회사에 또 자회사가 있어요. ZOC라고. 그냥 고려아연 회사라고 그냥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편하게 설명드릴게요. 이 차량사에서 제강을 업을 하면서 나오는 그 폐기물이 이 RHF 뭐 기술이 있는데 결국에 이 폐기물에 포함되어 있는 중금속을 분리를 시키고 그거를 깨끗하게 이제 추출을 해요. 근데 그거를 가공해서 아연의 원재료로 또 쓴다고 합니다. 우리 고해 아연이 아연 재련 하잖아요. 그 원재료가 또 생산이 되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꼭 환경적으로 이제 비용을 들이면서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 처리를 함으로써 나온 결과물이 아연 원재료래요. 그 아연 원재료로 고해 아연이 재련을 하고 그 재련을 해서 나온 게 산화철. 이 산화철은 또 시멘트 업체의 원재료로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선순환이 이루어진 거예요. 이렇게. 그 꼭 환경적으로 중금속을 추출해야 되는데 그게 원재료로 들어가서 다시 산화철로 나가서 판매를 한다. 또한 이제 DRI라는 재활용 업체로 들어가게 되고 이렇게 리사이클링, 재활용을 해서 자원 순환 체계를 구축한다. 이런 거를 사업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올해 뭐 6월에 GSDK 인수를 했고 그 자회사인 GSDK 자회사인 ZOC의 역량에 GSDK 연간 11만 톤 이상의 제감 분진 처리 능력이 더해졌다라고 해서 이제 리사이클링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보시면 이게 전반적으로 요약이 된 표가 있어요. 고려아연의 3대 신성장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2차전지 소재 사업 이게 제일 좀 주목을 많이 받고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 두 번째가 폐기물 리사이클링 사업, 그다음 세 번째가 이제 신재생 에너지 사업. 이렇게 3대 신성장 사업을 좀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또한 이제 그 말고도 하나가 이제 하나 임팩트에게 제3자 유상증자 배정을 통해서 5%의 지분을 부여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로부터 4,700억 정도 투자금 유치해서 뭐 수소 가스 터빈으로 뭐 전환하는 뭐 친환경 에너지 사업에 공격적인 투자를 벌이고 있어서 동사와 시너지가 좀 있을 수도 있다라고 이런 하나와 좀 시너지의 관계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건 좀 자세히 분석을 해봐야 될 것 같고 또 하나가 동사의 긍정적인 점이 주주환원 책이 좀 좋습니다. 배당금이 동결이나 이제 상향을 계속 꾸준히 해왔었고요. 배당 성향을 늘려서 지금은 2013년도에는 한 주당 5,000원이었는데 지금은 약 한 2,000원 정도 주고 있고요. 배당 수익률이 한 3%좀 넘는 것 같아요. 상당히 주주 친환경적이고 배당 성향도 꾸준히 나오고 있으니까 ROE도 이렇게 10% 정도로 유지가 되겠죠. 배당 성향이. 그래서 이 배당 정책도 좋아서 주주 환원도 굉장히 신경 쓰고 있다라고 이제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거 회사를 분석하면서 드는 생각은 본업은 재련업이잖아요. 매출에 아직도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결국에는 시클리컬 요소는 확실히 있어요. 근데 그동안 최근 한 10년 넘게는 계속 시클리컬이라서 그리고 시가총액도 좀 무겁잖아요. 그러니까 변동성이 좀 크지도 않고 주가도 플럭추에이션이 굉장히 심해서 사람들이 좀 소외를 받았을 수도 있는데 최근에 2차전지 소재 산업이라든지 뭐 리사이클링이라든지 신재생 에너지 쪽 투자를 하게 되면서 좀 이슈를 많이 받고 있어요. 그리고 이게 앞으로 플러스 알파로 해서 성장성이 좀 있을 수도 있다라고 해서 많은 관심도 갖고 있고 그리고 배당도 나쁘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신성장 사업을 투자한다고 해서 이 우리가 투자하는 시기보다 실제로 사업을 하는 그 현업에서의 그 사업을 하는 사람에서의 시기는 훨씬 더 길거든요. 우리는 투자를 하면 바로 수익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실제 사업을 해보면 훨씬 더 오래 걸릴 수도 있고 리스크도 생길 수도 있고 많은 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고려아연이 물론 기술력이 있기 때문에 이런 신성장 사업에 있어서 잘 슬기롭게 하겠지만은 생각보다 더 오래 걸릴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이 회사를 투자할 때는 좀 오래 투자한다는 생각으로 좀 그러니까 신사업만 보고 투자한다는 생각이라면 좀 모니터링을 좀 길게 이렇게 보시고 최대한 싸게 진입을 하는 게 중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배당도 주기 때문에 좀 매력적인 회사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간략하게 이제 고려아연의 3편에 이어서 이렇게 발표를 드렸는데 도움이 됐었는지 모르겠어요. 좀 이것만 보고 투자를 하는 건 아니고 추가적으로 사업 보고서도 봐야 되고 계속 봐야 됩니다. 생각도 많이 하셔야 되고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자유롭게 유튜브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 영상 제작에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